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NH투자증권 디지털 자산관리센터 박지훈 차장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저 상담 좀 해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아, 네. 말씀하세요. 아, 지금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네, 지금 주가가 자꾸 빠져서 속이 상해서요. 네, 저도 어, 속상해요. 네. 제가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종목들이 전부 다 빠졌어요. 근데 음, 요즘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음, 추석이 지나면 좀 오를 수도 있을까요? 추석 이후에 반등 가능성. 이왕 전화 주신 김에 혹시 뭐 보유하신 뭐 종목이나 좀 진단이 필요하신 뭐 종목도 있으실까요? 아, 예, 종목도 있어요. 네, 제가 코로나가 지나면 여행이 많아질 거라고 여행 관련주들 막 추천하고 네,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 뉴스에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이랑 요즘에 좀 빠졌던 페노션을 좀 음, 샀거든요. 그리고 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딸이 조선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팔라고 음, 해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데, 네, 조선주는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 고객님, 방금 문의 주신 거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오늘 컨텐츠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한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첫 번째 숙제를 김한 연구원이 오늘 숙제를 좀 풀어 주실 겁니다. 네? 시장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요? 예, 많이 예, 힘들어요. 예, 저희도 뭐 사실은 조금의 충격은 받았어요. 음,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FOMC 회의가 네, 있었죠.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고 369 12월 달마다 경제지표 전망치랑 금리 점도표를 제시를 하는데 예, 금리 점도표 내년도 말 정도에 기준금리를 알려주는 금리 점도표가 좀 사용될 거다라는 점들은 다 예상이 됐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올렸죠. 어,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많이 느리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와 더불어서 뭐 빅테크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고 음, 미국에서는 또 자동차 파업 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증폭이 되면서 시장을 좀 더 하방 압력을 높였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인 거고 한국은 여기 중간에 낀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미국이 불안한데 한국은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시장에 우리 쉬는 동안 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식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한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우리가 그 처음에 고객님이 전화를 주신 거에 대한 질문 두 가지인데 일단 뒤에 보이시죠? 1588-7070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우리 어드바이저들하고 맞아요. 주식 투자 종목에 대한 상담, 시황, 투자 전략,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한 그다음에 AS 진단까지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에서 네. 디지털 케어 플러스라고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건 또 여러분들 한번 좀 노크를 한번 해보실 저기도 필요가 써 있지 있네요, 않을까. 뒤에. 네?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디지털 케어 플러스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하나 중간 광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어쨌든 지금 국내 시장에 빠진 것들은 일단 미국에서 파편이 터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화두는 셧다운. 셧다운. 그러니까 예산안 합의가 맞아요. 지금 거의 이제 한 다음 주면 요번 주에 마무리가 되어야 이번 주 되죠. 마무리 되어야 네. 되는 거죠. 확률은 확률은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의 셧다운은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10월 1일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9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문제인 거고 양당 간에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지고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네요. 내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바뀔 가능성들이 높고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의견을 고집하기도 힘들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셧다운이 되는 것들을 좀 막기는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든 한 석 달이든 이제 임시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이제 연장시키는 그런 방안이 좀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며칠 정도의 셧다운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상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정상화됐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추석 이후의 반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짤막하게 해주신다면? 일단은 조금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돌아와도 조금의 변동성은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 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쉬는 날이에요. 그날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아마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그 주에 금요일 날 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정 부분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는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건 시사를 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은 우려감들을 좀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임시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정부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결국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구나 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좀 불거지는 한 10월 초중순 이후에는 시장은 좀 안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매를 먼저 맞은 격인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매를 첫 번째 매를 맞을 때가 아프지 두 대, 세 대, 네 대 맞으면 좀 아픔 강도는 좀 약해집니다. 일단 어쨌든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확인돼야 할 변수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두 번째 고객님께서 질문하셨던 운송 섹터에 대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현승 연구원님 빠르게 모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페노션, 대한통운,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정현승 연구원 빠르게 모셔가지고 솔루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팟 코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순간 이동의 기술을 보여주신 정현승 연구원님 빠르게 모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전화 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지금 내 딸이 계속 팔라고 어머니는 야 이제 이익 실현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더 갖고 있을래 라는 질문이 있었고 조선주에 대한 특히 삼성중공업에 대한 뷰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성중공업 차트가 좀 이런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시장 빠지고 유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이런 부담감들 적용되고 있죠. 지금 주가가 좀 제법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확인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조금 기사화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BDI의 바닥권에서의 반등 시도가 좀 있었던 모습이어서 페노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대한항공에 대한 참 고객님들 좀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유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약간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되려면 이 녀석을 또 바로 지표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CJ 대한통운이 과연 주가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그 가는 척도로 삼는 그 시그널로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장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맨 첫 번째 장표 지금 정현수 연구원이 갖고 오는 내용인데 요게 간단하게 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송이나 조선 섹터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가격 지표입니다. 물론 다른 섹터도 다 동일한데요. 네. 뭐 반도체도 우리 D램 가격 막 계속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긴 한데 네. 저희 섹터도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섹터고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익 레버리지가 되게 큰 섹터고 네. 운임이 상승했을 때 이 강도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라고 봤었을 때 이제 조선밖에 보이진 않아요. 네. 조선. 그러면 혹시 조선주에 대한 탑픽 종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는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당분간 바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조선주를 차익 실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올해 조선주 주가 그 차트를 보시면 네. 매우 좋았잖아요. 아우, 너무 좋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냥 1월 달로부터 해서 딱 잘라놓고만 딱 놓고 보면 예. 조선주 사실 거의 뭐 50%, 60%씩 다 올랐거든요. 그럼요. 고점 대비해서는 예, 예. 이제 더블로 갔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정말 팔고 싶을 거예요. 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음. 일단 지금 당장에 조선주의 모멘텀이 더 있느냐. 네. 카타르가 있긴 있죠. 네, 카타르가 있는데 사실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카타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이제 쇼킹할 정도라면 네. 카타르에 관련된 LNG선 선박 가격이 뭐 2.5억 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쇼킹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이제 뭐 이런 건데 혹시 삼성중공업 그 레포트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 고객님들도 한번 요 레포트에 대한 첫 번째 페이퍼 정도는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짤막하게 요 내용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조선주가 주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었던 가장 큰 키 이슈는 이제 성과가 상승했고 선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십시오. 성과가 상승했고 이렇게 좋은 성과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올해 수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선가와 수주.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사실 수주 규모가 아니라 요 매출 기준 수주 잔고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남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조선사들은 수주를 일부러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조선사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잘못된 인식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의 의미는 내가 도크를 채운다도 있지만 예. 지금부터 가격 변동은 다 내가 책임진다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후판 가격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인건비 상승은 자기한테 다 리스크로 떠안는 거죠. 그러면 5년 뒤에 후판 가격을 예상하실 수 있나요? 모르죠. 5년 뒤에 인건비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무작정 5년치, 7년치, 10년치 채워가는 건 되게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면 딱 1년치만 받는 거죠. 여태까지는 21년, 22년은 물량이 너무 적어서 2년치를 막 받아갔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치만 딱 끊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가격은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수주를 줄이고 있고 대신에 성과를 성과를 높였고 가장 중요하게 보면 그러면 일부러 수주를 줄였는데 일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되잖아요. 일부러 수주를 줄였는데 매출 기준 수주 잔고가 줄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은 여전히 더 많은 거예요. 1년치만 받아도. 이게 그러면 현재 2023년 현재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내후년까지는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지금 꽉 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니까 거네.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에도 매출액보다 수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감이 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제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주가 줄었네가 아니라 내년도 예상 매출보다 수주가 더 많네? 라고 하면 일감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조선사들에 대한 이런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후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 국내 철강사들의 반사수에는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크진 않아요? 네.
건설이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 건설 쪽이? 네. 크진 않을 거고 일종의 상쇄되는 정도의 이펙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들이 건조량이 막 50%, 100%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30% 정도 앞으로 롱텀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건설 쪽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철강사. 네, 그러니까 철강 쪽에 수요 다른 데 쪽에 건설디나 이런 데 쪽에서 들어가는 부진을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수주량이 증가하는 거는 경기에 대한 청신호 아닐까요? 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물동량의 증가를 담보로 어느 정도 조선 배 좀 만들어줘라는 거에 대한 수요. 그렇게 의미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심플합니다. 저 항상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네. 두 가지거든요. 지금 20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상반기까지 명확했던 사이클은 컨테이너 사이클이었어요. 물동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연료 교체였습니다. 연료 교체. 네. 그 다음에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사이클 중에 하나는 LNG. 네. 나머지는 사실 국내에서 수주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벌크는 뭐 이런 거 안 할 거고, 탱커가 내년에 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제 장표가 요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에너지 개발, 그러니까 특히 LNG 개발은 중간에 검정색 카타르 있었고요. 뭐 러시아도 있었지만 이제 호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파란색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LNG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 미국의 주요 LNG 프로젝트들인데 작년에 승인 난 것들, 올해 승인 난 거,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올해 승인 예정인 것들, 그리고 나머지 흰색 여기 것들은 계속 검토 중인 것들. 지금 규모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카타르가 100척 썼잖아요. 1차분 60척에 2차분 40척 해서 100척이라는 말이죠. 4,500만 톤 개발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이미 9천만 톤. 그래요? 검토 중인 게 4,200. 그래서 딱 보시면 검정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필요한 배들은 다 발주됐나? 이거에 대해서 제 의문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이 전체 선대 10%밖에 안 된대요. 40척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선박들 척수를 보시면 22척, 29척, 30척,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도 카타르 없이도 LNG 나올 거다. 카타르 없이도.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전체 수주의 60%, 많게는 70%까지가 다 LNG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논리가 안 되고 미국에서 LNG 투자가 뭐 금리가 너무 상승했다거나 경기가 망가져서 투자가 위축된다. 그러면 사실 조선주 팔아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딸내미에게 번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요. 이 종목은 제가 하도 요청이 좀 있으셔서 요거는 한번 좀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화오션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요 종목의 증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입었던 종목이긴 한데 한화오션에 대한 짧은 코멘트 좀 가능하실까요? 커버리지 안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 주관사라. 주관사예요? 네. 주관사라서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팩트 중심으로만 얘기를 해도 좀 무리가 없나요?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증자를 왜 했냐에 대한 질문 정도는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증자를 왜 꼭 굳이 이런 거죠. 증자를 한 이유는 그냥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에 대해서 생각보다 컸다는 거는 저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산 투자, 국내 방산 투자,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거? 네, 잠수함,
군수함, 이제 수상함, 잠수함 이런 데 쪽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KDDX라고 하는 이제 그 수상함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있고 예. 또 이제 지금 요즘 글로벌 각국에서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설비 투자가 필요했던 건 그러니까 설비가 없이 수주하기는 좀 힘들 거고 선제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계속적으로 언급 나오고 있는 해외 야드 투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달을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기는 했는데 뭐 이것저것 운전 자본이나 그 외에 어떤 기타 투자를 위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기로 했고 네. 규모는 컸지만 일단 한화그룹은 다 참여하기로 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증자의 당위성이 전혀 없었던 증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규모가 생각보다는 한 1조에서 1조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컸던 건 사실이다. 네. 네, 뭐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페노션인데요. 이게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바텀 피싱 해야지 이런 페노션 같은 종목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코멘트가 나올 시점에 BDI에 대한 반등. 페노션에 대한 의견은 아까 고객님께서 페노션을 좀 최근에 샀다. BDI가 올라오는 거 보고 뉴스를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페노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예. BDI를 보고 매매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지? BDI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 변동성이 커서. 너무 커서 어. 아마 감당하시기 힘들 겁니다. 아, 올해 9월 달에만 BDI가 5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9월 달에만 BDI가 50% 올랐고. 예. 왜 올랐을까? 제가 모든 걸 심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정리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인데요. 1번,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올해 길다. 그러면서 재고 확충 수요가 좀 발생했다. 네. 그럼 두 번째, 여기 그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국제 유가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가 진짜 네, 미쳤어. 유가가 생각보다 훨씬 세게 올라가고 저의 생각보다도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커머디티 가격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급 이슈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월 초반에는 어떤 이슈까지 있었냐고 하냐면 LNG 가격도 들썩거렸습니다. 호주에 LNG 파업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원유 막히면 그리고 LNG 조달 위험해지면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하나밖에 살 게 없거든요. 석탄 사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들어서 부랴부랴 석탄 구매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던 건 8월 말과 9월 초에 중국에서 다수의 광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 중국 국경절 전후로 재고 확충 수요가 생각보다 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BDI가 세게 올랐는데 솔직히 BDI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는 대단히 저 입장에서도 좀 두렵습니다.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중국에서 철강 기업들은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을까? 철광석이 제일 중요한 화물이거든요. 라고 봤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올랐는데 예. 열연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 뜻은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가격을 못 올렸어요. 철강 가격 못 올렸어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이라면 가동률을 낮춰서 가격을 끌어올려야만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연계 고리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동률이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철광석을 급하게 엄청 많이 사지는 않을 거고 연휴 전후로 재고 구축 수요가 일부 끝나면 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석탄 아마 단기간 내에 BDI의 가장 큰 변동성은 석탄에서 결정될 겁니다. 석탄에서 결정될 네. 것이다. 석탄에서 결정될 건데
이 석탄에서 과연 수요가 얼마만큼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유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 유가가 고민의 시작점이자 종착지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음. 석탄 가격도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석탄 가격이 톤당 160불이고 네. 운송비는 10불이거든요. 네. 석탄 가격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좀 사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펜오션에 대한 의견은 다소 좀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고 롱텀하게 보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4분기 때 먹을 수 있느냐? 저라면 오히려 4분기 때 더 빠지면 오케이. 사면 내년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빠르게 두 종목만 또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결론 중심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슬픈 종목이죠. 슬프죠. 예. 지난 7월 달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한껏 올랐었어요. 이야, 이런 모습이었는데 완전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차트의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네. 고민입니다. 대한항공.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실적 계속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여행 수요 계속 좋았습니다. 맞아요. 티켓 가격 괜찮았습니다. 주가 왜 안 됐을까요? 유가 때문이다? 물론 유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합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합병.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들 대비해서 정말 비싼가?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 0.8배거든요. 북밸류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올해 영업이익이죠. 물론 작년보다 감이익이긴 합니다. 작년보다 화물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감이익이긴 한데 솔직히 감이익을 몰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항공 주가 상황에서도 한 5월까지가 주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감익 부분을 반영 어느 정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감익보다 여객 쪽 수요 개선 그다음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합병이 더 계속 늘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대한항공 밸류에이션 쌉니다. 글로벌 항공사 대비해서도 싸요. 근데 불확실성이 큰 게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건들기 싫은 겁니다. 네, 게다가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더더욱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잘 안 되는 그림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 보고 있고 불확실성이 끝나야만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장표의 맨 마지막 줄 보면 결론이 나야 하는데 뭐가 빠졌네 앞에. 어떤 결론이 나야 반등한다? 전 합병이든 인수 불가든 승인이든 상관없이 주가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야. 네, 뭐든. 왜냐하면 지금 결론 안 난 솔직히 시장에서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팔아버렸고 싫은 사람들은 그냥 뭐 손도 안 댔고 네.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이거든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요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CJ 대한통운에 대한 주가가 저번 주 9월 18일 날 깜짝 반등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빠진 거는 뭐 시장 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좀 궁금했어요. 거의 7% 넘게 올랐거든요. 9월 18일 날.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리 왔는데 뭐 수급적으로도 뭐 이날 외국인들 좀 많이 들어왔고 뭐 어느 정도 바스켓이 비어 있으니까 누군가 쏘면은 뭐 최근에 종목들이 이렇게 쉽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CJ 대한통운. 주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봉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더 길게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더 길게 이렇게. 그냥 차트 보면 물론 뭐 중간에 변동성이 있지만 네. 주장창 흘러내렸거든요. 주구장창 그렇죠. 네. 네. 뭘 잘못 봤을까? 뭐가 틀렸을까? 아니면은 뭐가 좀 안 좋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1번은 글로벌 사업부의 마진 개선이 잘 안 나왔다. 글로벌 사업부라고 하면 글로벌 각지에 있는 물류창고 이런 데서 마진율이 되게 로우였어요. 네. 개선도 별로 안 됐고. 네. 두 번째, 이제 쿠팡이라는 경쟁자가 택배에서 계속 우려를 만들 거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큰 그림에서는 뭐 이미 지나갔지만 코로나 특수 끝났다. 그렇죠. 네. 요 세 가지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CJ 그룹 이슈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더 맞아요.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진짜 싼 가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내려가진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업 트렌드가 지금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죠. 네. 뭐 업황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마다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글로벌 사업부 수익성 이제 구조조정이나 인원 조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2분기나 3분기 사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택배 쿠팡 쿠팡이 들어와서 가격 상승이 잘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계속 되고 있고 동시에 네이버랑 더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풀필먼트 쪽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보다 쿠팡으로 인한 우려했던 것보다 오히려 경쟁이 예전에는 뭐 쿠팡, 네이버, 쓱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요즘은 쿠팡과 네이버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 점점 귀결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네이버 쪽에서 더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의 어떤 사업자적인 위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룹 이슈는 일단 CJ, CGV 뭐 유상증자 납입은 그렇죠. 끝났으니까 네. 그렇죠. 지원해야 되는 이슈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통운은 큰 그림에서 바닥이지 않을까. 다만 저조차도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업 트렌드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막 크나큰 드라마틱한 이펙트는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긴 그림에서 호흡해서 접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뭐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CJ 다니는 그 제 대학 동창에 전화해서 요즘 야 니네 어떠냐 그러니까 야 지훈아 요즘에 올리브영 때문에 좀 면피는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라면 한 추석 끝나고 저는 한번 요런 레포트의 제목으로 인덱스 레포트를 한번 쓰고 싶은 그 레포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루저들의 반란 이런 제목을 한번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밸류에이션 워낙 2023년에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또 AI를 시작으로 해서 뭘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한 종목장이 일단 한번 왔고요. 과연 이제 시장의 성격이 바뀔 것인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톡톡 튀는 놈들이 즐비한 지경까지 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한번 시장을 한번 쭉 물론 최근에 그 자금의 하락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참에 다시 한번 내 포트를 점검하는 좀 중요한 그런 고민거리가 되는 추석 연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글로벌 시장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휴장입니다. 휴장이니까 쭉 한번 좀 건강 확보도 좀 하시고 정신도 맑게 한번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10월에 화려한 고객님들의 계좌들이 좀 건강해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생각보다 장시간 티키타카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시는 기성길에 좀 심심하시면 요 화목한 런치스탁의 내용도 한번 되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늘 좋은 컨텐츠 내용 얻을 게 많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정도 또 한번 영상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